자, 이번 영상은 ITQ 엑셀의 함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2022년 6월 C형 문제고요. ITQ 자료실에서 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석월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함수 1번을 보면 month를 이용하래요. 자, equal month 한글로 month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방송일에 대해서 월을 갖고 와라 그랬으니까 요것의 결과는 4가 나오겠죠. 자, 방송일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클릭하고 가로를 닫고 물론 그냥 엔터를 치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자, 문제를 보니까 앰퍼샌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월을 붙이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결과 나온 거에 앰퍼샌드는 키보드의 7번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Shift 누르고 7번을 누르고요. 다운표 안에 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결과가 나왔죠. 자, 얘를 클릭하고 쭉 밑으로 내려서 클릭하신 다음에 서식 없이 채우기 이걸 누르면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문량의 순위를 구하라고 나오죠. 자, equal 자, 함수는 rank 그 다음에 .eq 이 문제를 하는 경우죠. 자, 지금 보면 주문량의 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 입력하고 있는 얘에 해당하는 주문량 요거네요. 자, 얘를 찍어주면 되겠죠. 이것을 갖고 컴마 비교를 한대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요 부분 전체를 그러니까 내 점수 컴마 우리 반 전체 이렇게 비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범위를 지정하고 얘를 복사해서 내려갈 때 H에 O는 내려가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 빨간색 부분은 그쵸 고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F4를 눌러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컴마를 해주고 자, 그러면 0하고 1 둘 중에 하나를 쓰라고 나오는데 문제에 보시면 내림차순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0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6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밑으로 쭉 내리시고 클릭하셔서 서식 없이 채우기 이거를 누르시면 결과가 제대로 나온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핸드로션의 주문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 중에 보면 단순하게 그냥 인덱스 매치를 사용하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자, 실제 여기에 나와야 될 건 뭐가 나오는 거죠? 주문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중에 지금 나오는 게 주문량에 해당하는 걸 나오게 할 건데 자, 그렇다면 핸드로션에 라는 의미는 어디서 쓰이느냐? 상품명 중에 쭉 내려가 보면 핸드로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얘가 몇 번째에 있냐면 세 번째가 있어요. 그러니까 3행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3행에 있는 걸 쭉 옆에 가서 얘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값을 나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equal을 하고 그다음에 인덱스부터 쓰겠습니다. index 인덱스. 자, 인덱스에는 실제 결과가 나올 것만 씁니다. 자, 지금은 주문량이라고 했으니까 주문량만 범위를 잡았어요. 자, 그리고 컴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row number잖아요. 그러니까 row number니까 매치를 쓰게 됩니다. match. 자, 매치 가로를 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누구를 찾을 거냐면 핸드로션이잖아요. 자, 어떤 분은 여기서 핸드로션을 찍는데 그게 아니고 다운표 안에 여기다가 핸드로션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컴마. 자, 그 핸드로션이 몇 번째에 있느냐를 찾는 거잖아요. 자, 핸드로션이 몇 번째냐 이거를 찾으려면 상품명들 중에서 찾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컴마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일치기 때문에 0 가로 닫고 그러면 이제 매치가 끝났어요. 자, 매치가 끝났는데 인덱스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범위 중에 행이 몇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얼추 보니까 3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컴마 자, 그 다음에 열을 잡는 거예요. 컬럼 넘버.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잡은 게 열을 하나밖에 안 잡았어요. 지금 보면 요거 하나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행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있는 행을 갖고 올 거고 열은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선 1만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에서 1 하고 가로를 닫는 순간에 인덱스의 설명이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인덱스 매치가 끝이 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에 보면 화장품 쇼핑의 평균을 구하래요. 자, 우리가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면 평균은 합계 나누기 평균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합계를 구하고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평균 구하는 함수식 있지 않나요? 물론 있습니다. 자, 평균을 구하는 함수식은 average, average도 있고요. daverage, daverage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여타 함수도 있어요. average if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함수식을 봤더니
4번에 SUMIF하고 COUNTIF를 하래요. 그러면 SUMIF는 뭐를 하는 건가요? 자, 그렇죠. SUMIF가 합계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함수를 쓸 때 SUMIF에 대한 거를 만들어주고 나누기, 그 다음에 COUNT, if에 대한 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을 해야 평균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equal을 하시고 SUMIF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UMIF를 합니다. 가로 열고. 자, SUMIF라고 하는 건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range. 자, 얘는 뭐냐면 요 범위 중에 크리테리어, 조건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뒤에 보면 sum range라고 나와 있잖아요. 얘는 실제 합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지금 얘가 화장품 쇼핑가니까 여기서 할 거는 쇼핑가예요. 그런데 어떤 애들만 찾는데요? 그죠? 화장품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 중에서 화장품에 해당하는 것만 지금 찾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나온 3개가 다 됐습니다. range라고 하는 건 얘, 그 중에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건 화장품, 그 다음에 sum range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을 찍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요. 얘네 중에서 컴마, 그 다음에 다운표 안에 화장품을 찍어줍니다. 왜냐면 분류 중에 화장품을 찾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컴마를 한 다음에 그런 애들을 합계를 구한대요. 어떤 것의 합계냐면 쇼핑가의 합계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범위를 잡고 가로를 닫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합계가 다 구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나누기를 씁니다. 자, 그리고 count if, count if.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가로 안에서 자, 여기서 하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SUMIF에 쓴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조건만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그대로 범위를 잡아서 Ctrl C, 그 다음에 뒤에다 갖다 놓고 Ctrl V 이래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설명을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경우냐면 분류가 화장품 그랬으니까 분류들 중에서 컴마 다운표 안에 화장품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으면 지금 count if에 해당하는 가로가 닫힌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과는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엔터를 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버리지를 쓰면 되는데 왜 이걸 굳이 쓰나요? 문제니까 이렇게 쓰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류 상품의 총 주문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의류 상품에 그랬으니까 자, 지금 분류가 의류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함수를 보니까 dsum을 쓰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다 equal d sum, sum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전체 다 그냥 제목을 포함해서 잡으라 그랬죠. 컴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쓰는 게 뭐냐? 실제 계산이 될 거. 자, 얘가 총 주문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문량이니까 주문량들을 잡아야 되겠죠. 자, 주문량들인데 그것에 필드라고 했기 때문에 제목만 그냥 찍어줍니다. 자, 제목만 찍어주고 컴마. 그 다음에 의류 상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류가 의류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잡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량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왼쪽에 나와 있는 요 부분 원피스라고 되어 있는 요거에 따른 주문량이에요. 그러니까 원피스가 얼만큼의 주문량이 있느냐 아니면 밑에 있는 것 중에 주문량이 얼마냐 이걸 찾는 건데 자, 그러면 원피스를 놓고 계산을 해볼게요. equal. 자, 함수가 뭐로 표시가 되어 있냐면 vlookup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vlookup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찾으려고 하는 게 얘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걸 그냥 찍게 되면 얘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를 찍어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컴마. 자, 그러면 얘를 찾을 거예요. 어디서? 얘가 지금 상품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잡을 부분을 열을 어디부터 잡냐면 상품 코드는 절대 잡으면 안 돼요. 원피스라고 돼 있는 애가 들어가 있는 상품명부터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원피스에 해당하는 상품명. 자, 원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가 들어가 있는 상품명들. 자, 요 범위를 잡아주고 컴마. 자, 그 중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주문량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범위 잡은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지금 주문량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6을 씁니다. 자, 6을 쓰고 컴마.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기 때문에 0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원피스에 해당하는 주문량이 맞나 한번 볼까요? 125 나왔죠? 자, 다시 얘를 클릭해서 핸드로션을 클릭하면 자, 핸드로션은 357개 그대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다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자, 여기에 dsum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한번 여기다 놓고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자, 지금 보시면 우리는 여기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냐면 이게 dsum이거든요. 자,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값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부분까지만 잡았고요. 그런 차이고 두 번째, 자, 여기서는 7을 찍었어요. 여기서 7이라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란 거거든요. 자, 이렇게 7을 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느니 그냥 제목에 나와 있는 이 부분만 찍어도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그냥 제목을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7을 입력해서 했던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방법을 써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설명에 의해서 했던 그런 방법을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7로 써도 되고 여기를 써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인덱스 매치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인덱스 매치 부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보면 컨트롤 V를 했을 때 자, 지금 여기서는 앞에서부터 다 잡았어요. 범위를. 인덱스에서 잡는 거. 자, 인덱스에서 잡는 거를 주문량을 포함한 전체를 잡아서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여기가 일곱 번째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7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잡았느냐? 그냥 딱 주문량만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문량만 잡은 다음에 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1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로 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잡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여기의 숫자가 바뀐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위쪽하고 똑같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할게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SUMIF, COUNTIF를 지금 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자, SUMIF라는 것과 IFS라는 게 있어요. 자, 두 개의 차이를 보면 자, SUMIF 같은 경우에는 SUM 레인지가 어느 쪽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SUM 레인지가 세 번째에 있어요. 왜냐면 얘네 중에 이런 게 있느냐 요거 딸랑 하나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건이 하나일 때, 한 세트일 때는 그냥 SUM 레인지를 뒤에다 쓰면 돼요. 조건이 한 세트이기 때문에 얘는 if라고만 씁니다. 자, 그런데 SUM ifs를 한번 볼까요? 자, SUM ifs하고 가로를 열어서 확인해 봤더니 자, 여기서는 SUM 레인지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SUM 레인지 얘는 생략하면 안 되고 반드시 써야 되는 걸로 표시가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얘는 내가 합계를 하고 싶은 부분을 먼저 범위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조건의 세트를 뒤쪽에다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세트씩 컴마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쓰는 거기 때문에 SUM ifs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실무에서는 어떤 걸 쓰느냐? 실무에서는 ifs를 쓰겠죠. 그게 더 활용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SUM ifs를 해주고 자, 하나짜리 조건을 한번 해볼게요. SUM ifs는 원래 조건을 두 개를 쓰는 건데 하나의 조건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 이거 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쇼핑가의 평균 그랬으니까 자, 쇼핑가의 평균이래요. 그러면 쇼핑가를 범위를 먼저 잡죠. 컴마. 그 다음에 화장품 그랬으니까 화장품이 요게 있잖아요. 얘네들 중에서 컴마 따옴표 안에 화장품 이렇게만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조건을 하고 싶다 그러면 컴마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범위 중에서 컴마 따옴표 안에 인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는 뭘 의미하냐면 이 조건과 이 조건의 AND 조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둘 다 만족하는 것에 해당하는 합계 그걸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장품의 인기, 그다음 화장품의 인기, 그 다음에 화장품의 얘는 대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합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는 이 두 개만 합계가 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자, SUMIF하고 SUM ifs의 차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SUM ifs는 조건을 하나만 써도 결과는 나온다는 거.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ifs를 씁니다. 자, 그렇지만 문제에서는 if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자, SUM ifs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count ifs 이 똑같이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물론 이제 똑같이 안 써도 되지만 어차피 똑같이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크리테리어 레인지 그 다음에 크리테리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얘네 중에서 컴마 다운표 안에 화장품 하고 가로 닫고 자, 이렇게 그래서 실무적인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결과가 나오겠죠. 자, 실무적인 부분과 시험에 관련된 게 좀 차이는 있으나 자, 시험에 관련된 거를 알고 계시면 실무에서 응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C형이 끝났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